온몸의 뼈가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면서 특히 허리나 등 갈비뼈 부위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고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며 어지러움이나 숨가쁨이 자주 발생하면서 감기나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열이 자주 나며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다리가 붓고 때로는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이상한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사실은 우리 골수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만들어진 혈액암이 자라나면서 정상적인 혈액 세포 생산을 방해하고 뼈를 파괴하며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고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이나 출혈, 신부전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혈액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골수의 형질세포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지만 특히 노인에게서 발생하여 뼈 통증과 빈혈을 주된 증상으로 하며 진단이 늦어지기 쉽고 치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끈질긴 암, 골수종입니다. 먼저 골수종이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수종은 골수에서 면역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하여 주로 골수에서 증식하는 혈액암으로 건강한 항체 대신 비정상 항체를 분비하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비교적 흔한 혈액암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발병 연령이 65세로 주로 시니어에게서 발생합니다. 골수종은 다발성으로 여러 뼈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발골수종이라고 불리며 뼈, 병변과 통증, 빈혈, 신장 기능 이상, 고칼슘 혈증 등의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요. 골수와 형질세포의 구조와 기능 및 골수종의 발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골수는 뼈의 내부에 위치하여 혈액 세포를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며 형질세포는 최종적으로 성숙한 단계의 세포로 항체를 생산하여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골수종은 이러한 형질세포가 악성 변화를 일으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비정상 항체를 과다 생산하게 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골수종 세포는 뼈를 파괴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골용의 병변을 만들고 정상적인 혈액 세포 생산을 방해하여 빈혈과 면역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요. 골수종의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뼈 통증과 골병변입니다. 골수종의 가장 특징적이고 초기 증상은 뼈의 통증으로 나타나며 주로 척추와 늑골, 골반 부위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해요. 이 통증은 특히 움직일 때 심해지고 휴식을 취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점차 악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빈혈과 피로감입니다. 골수종 세포가 골수를 침범하면서 정상적인 적혈구
생산이 방해받아 빈혈이 발생하는 흔한 증상이에요. 환자들은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러움이나 숨가쁨을 느끼며 얼굴이 창백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잦은 감염과 면역 기능 저하입니다. 골수종으로 인해 정상적인 면역 글로불린 생산이 감소하고 항체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면서 감염에 취약해지는 경우예요. 특히 폐렴이나 요로 감염이 자주 발생하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며 감기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네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고칼슘 혈증과 관련 증상입니다. 골수종 세포가 뼈를 파괴하면서 뼈 속의 칼슘이 혈액으로 유입되어 고칼슘 혈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환자들은 식욕 감퇴, 구역질이나 구토, 변비, 갈증, 빈뇨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의식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신장 기능 이상과 단백뇨입니다. 골수종에서 생성되는 비정상 단백질이 신장에 침착하거나 고칼슘 혈증으로 인해 신장 기능 장애가 나타나며 소변량 감소나 부종, 단백뇨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골수종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이 관련 요인과 면역 노화입니다. 골수종은 주로 65세 이후에 발생하며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의 기능이 저하되고 형질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기 쉬워져서 골수종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80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연령 관련성이 매우 강한 혈액암이라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방사선 노출과 화학 물질 접촉입니다.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원자력 관련 작업에 종사한 분들, 그리고 농약이나 살충제, 벤젠 같은 화학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분들에게서 골수종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원폭 생존자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들은 골수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8배 이상 높아져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골수종 악성 변화입니다. 양성 상태에서 시작되어 점차 무증상 골수종을 거쳐 증상이 있는 골수종으로 진행하는 단계적 발병 과정을 보여요. 네 번째 중요한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입니다. 골수종의 직접적인 유전성은 낮지만 가족 중에 골수종이나 다른 혈액암,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발생 위험이 약간 증가해요. 다섯 번째 중요한 원인은 면역 기능 저하와 만성 염증입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전신성 홍반성 낭창을 오래 앓은 분들은 골수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5배 이상 높아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의료 내용이 시니어분들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니어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골수종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골수 검사와 혈액 검사입니다. 골수 천자와 생검을 통해 골수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형질세포를 확인하고 혈액과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의 종류와 양을 측정해요. 뼈의 용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신뼈 촬영이나 전산화단층 촬영,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시행하며 신장 기능과 칼슘 수치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이 혈액암은 환자의 몸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변화를 당장 살펴보세요. 골수종이 악화되면서 환자의 몸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과정을 지금 반드시 확인하세요. 골수종이 초기 단계에서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한 영향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골수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골수 기능 파괴와 혈액 세포 생산 장애입니다. 골수종 세포가 정상적인 골수를 침범하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생산이 심각하게 방해받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정도로만 느끼지만 실제로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혈액 세포들의 생산이 암세포에 의해 하나씩 차단되고 있어서 심각한 빈혈이나 면역 기능 저하, 출혈 경향이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골 파괴와 병적 골절 위험 증가입니다. 골수종 세포가 뼈를 파괴하는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하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뼈의 구조적 안정성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뼈 통증이나 관절 불편감 정도였지만 점차 작은 충격에도 척추나 늑골 같은 주요 뼈가 부러지는 병적 골절이 발생하고 특히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고칼슘 혈증과 다발성 장기 기능 이상입니다. 골수종으로 인한 지속적인 뼈 파괴로 대량의 칼슘이 혈액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고칼슘 혈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식욕 부진이나 변비 정도였지만 점차 심한 구토와 의식 저하가 나타나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요독증이나 의식 저하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면역, 체계 붕괴와 반복적 감염입니다. 골수종으로 인한 정상 항체 생산 감소와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처음에는 감기가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정도였지만 점차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심각한 감염이 발생하고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아서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 합병증이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신장 기능 저하와 단백질 침착입니다. 골수종에서 생성되는
비정상 단백질이 신장에 침착하기 시작하면서 신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부종이나 소변량 변화 정도였지만 점차 심한 부종과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투석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심부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항암화학요법과 면역조절제 치료입니다. 중기 골수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다발성 뼈 병변과 골격계 붕괴입니다. 중기 골수종이 전신의 여러 뼈로 확산되면서 척추 늑골, 골반, 두개골 등에 동시에 용해성 병변이 발생하고 구조적 완전성이 상실되어 더욱 위험한 것은 다발성 병적 골절이 동시에 발생하여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나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 곤란이 나타나고 두개골 병변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복잡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심각한 빈혈과 골수 기능 완전 억제입니다. 중기 골수종으로 인한 광범위한 골수 침범으로 정상적인 혈액, 세포 생산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심각한 범혈구 감소증이 발생해요. 환자들은 극심한 빈혈로 인한 심부전과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백혈구 감소로 인한 반복적인 폐혈증, 혈소판 감소로 인한 조절할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수혈과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심부전과 투석 의존성입니다. 중기 골수종으로 인한 광범위한 단백질 침착과 고칼슘혈증으로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 수준까지 악화되어 환자들은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고 심한 부종과 호흡곤란이 나타나며 요독증으로 인한 의식 저하와 구토가 지속되어 주 3회 혈액투석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투석을 중단하면 즉시 생명이 위험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중추신경계 침범과 신경학적 장애입니다. 중기 골수종이 두개골이나 척추를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뇌나 척수를 직접 압박하거나 침윤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심한 두통과 시야 장애, 언어 장애가 나타나고 척수 압박으로 인한 사지 마비나 대소변 조절 장애가 발생하며 인격 변화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내성 발생과 치료 반응 저하입니다. 중기 골수종에서는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면서 치료 반응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새로운 치료법이 필요해져요. 환자들은 여러 차례의 치료 변경과 부작용으로 인한 전신 쇠약이 진행되고 치료 효과가 점점 단축되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후가 급격히 악화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구제요법과
새로운 표적 치료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더 확산되도록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로 응원하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말기 골수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극심한 악화는 골수 기능 완전 정지와 범혈구 감소증입니다. 말기 골수종으로 인해 골수가 완전히 암세포로 대체되면서 정상적인 혈액세포 생산이 완전히 중단돼요. 환자들은 헤모글로빈이 5 이하로 떨어지는 극심한 빈혈과 백혈구 수가 거의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감소하여 면역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혈소판 감소로 인한 조절할 수 없는 출혈이 전신에서 발생하여 수혈과 혈소판, 수혈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극심한 악화는 전신, 골격 파괴와 다발성 골절입니다. 말기 골수종으로 인한 광범위한 골 파괴로 인해 전신의 뼈가 부서지고 구조적 완전성이 상실되어 환자들은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골절이 발생하고 척추가 완전히 압박되어 사지 마비가 발생하며 늑골 골절로 인한 기흉이나 혈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극심한 뼈 통증으로 인해 그 어떤 강력한 진통제를 사용해도 조절되지 않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악화는 말기 신부전과 요독증입니다. 말기 골수종으로 인한 신장 기능 완전 정지로 요독증과 전해질 불균형이 극심해져요. 환자들은 매일 투석을 받아도 체내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극심한 가려움증과 구토, 의식 저하가 지속되며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맥이나 근육, 경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생명 유지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극심한 악화는 반복적 감염과 폐혈증입니다. 말기 골수종으로 인한 완전한 면역 기능 상실로 조절할 수 없는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요. 환자들은 폐렴, 폐혈증, 뇌막염 등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어떤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해도 감염이 조절되지 않으며 감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과 쇼크가 발생하여 집중 치료실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악화는 중추신경계 침범과 의식 소실입니다. 말기 골수종이 뇌나 척수로 직접 침윤하거나 고칼슘혈증과 요독증으로 인한 대사성 뇌병증이 발생해요. 환자들은 지속적인 의식 저하와 혼수 상태에 빠지고 간질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자발적인 호흡이나 반응이 거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가족들도 환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상황에서의 의료 대처법은 환자 고통 완화와 존엄한 나짐막에 집중합니다. 근본적 치유보다는 환자분의 극심한 뼈, 통증과 호흡, 곤란 완화를 통해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치료 접근법이에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나 신경 차단술, 완화적 방사선 치료와 편안한 환경 조성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족들과의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골수종을 완전 극복하신 시니어분들의 놀라운 회복 성공담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 박모 어르신입니다. 전신 다발골수종으로 척추 압박 골절과 심각한 빈혈이 동반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여러 병원에서 생존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절망적인 예후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3제 병용 치료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의료진은 3제 병용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끝없는 사랑과 체계적인 재활 치료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두 번째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주신 분은 72세 김모 할아버지입니다. 신부전을 동반한 고위험군 골수종으로 투석을 받는 상태에서 발견되어 치료가 극도로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치료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신장 기능 회복을 위한 집중 치료 후 4년 반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골수종이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하며 신장 기능도 크게 회복되어 투석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손자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치료 성공의 주역은 65세 이모 할머니입니다. 재발성 골수종으로 여러 차례 치료 실패를 경험하고 기존 치료제에 모두 내성이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세포 치료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결심하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신경 독성을 겪으셨지만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과 맞춤형 면역 관리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현재 치료 후 2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골수종이 검출 한계 이하로 조절되고 골수 기능이 정상화되어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감사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병용 표적 치료와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입니다. 면역조절제, 스테로이드를 조합한 3제 또는 4제 병용 치료로 최대한의 관해를 유도한 후 고용량 화학요법과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는 최첨단 통합치료 기법으로 완전 관해율이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표적 항체 치료입니다. 골수종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동시에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이중 작용 기전으로 기존 치료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혁신적 면역 치료법입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세포 치료와 이중특이 항체 치료입니다. 환자의 세포를 채취하여 골수종 세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한 후 다시 투여하는 세포 치료 방법을 사용하여 난치성, 재발성, 골수종에서도 완전 관해를 유도하는 면역 치료 기법입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골수종을 막기 위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지속적인 뼈 통증과 피로감의 조기 인식입니다. 특별한 외상 없이 지속되는 뼈 통증, 특히 허리나 등 갈비뼈 부위의 통증과 함께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면 단순한 노화나 관절염으로 여기지 말고 즉시 혈액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통증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거나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골수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단백질 검사가 두 번째 핵심 방법입니다.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혈액 검사 시 혈청 단백, 전기영동 검사와 면역 고정 전기영동 검사를 받아서 M단백의 존재를 확인하세요. 특히 MGUS가 발견된 분들은 6개월마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받아서 골수종으로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 건강 관리와 골다공증 예방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통해 뼈 건강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골밀도를 높이세요. 특히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아서 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 기능 강화와 감염 예방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독감 예방 접종 등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특히 면역 억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통해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수종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입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증상 관찰 방법으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빠른 진단과 최신 표적 치료가 생존 기간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실행해야 할 것은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혈액내과 방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뼈 통증, 극심한 피로감, 반복적인 감염, 설명되지 않는 빈혈 등 골수종의 증상 중 어느 것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혈액내과에서 혈액 검사와 골수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신피질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신피질암은 골수종과 달리 부신에서 발생하는 매우 드문 내분비암으로 호르몬 과다 분비와 복부 종괴를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질환입니다. 혈액과 골수의 건강을 지키고 골수종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시니어분들의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상태를 관찰하시고 이상 증상에 대비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혈액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골수종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혈액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일상 보내세요.